안녕하세요. 호텔 경영 박인기 교수입니다. 파랗게 돋아나던 새순이 어느덧 자라서 녹음이 짙어가는 5월이자 가정의 달입니다. 좋은 날씨에 연일 기온이 올라갔지만 한번 얼어붙은 우리 마음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꿈과 목표가 있기에 꿈과 희망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멋진 한 달 시작하길 바랍니다. 제 8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주차 강의는 총 우리 교재 12장 중에 7장 메뉴 관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면 6주차와 7주차 강의가 나와야 되지만 6주차 7주는 보강으로 진행을 하고 순서는 바꾸질 않겠습니다. 5월달에 6주와 7주차 동영상 강의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8주차로서 7장 메뉴 관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 메뉴 관리인데요. 메뉴 관리는 총 4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1절은 메뉴 개요, 2절은 메뉴 분류, 3절은 양식 메뉴 이해, 4절은 메뉴 가격 결정이 되겠습니다. 제 1절 메뉴의 개요, 1번은 메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98쪽이 되겠습니다. 메뉴의 기원 한번 보시면은 우리 교재는 메뉴의 기원이라는 타이틀은 없지만 제가 우리 학생들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메뉴는 음식의 종류와 가격을 적어 놓은 차림표이자 가격표입니다. 메뉴는 우리말로 차림표 또는 식단이라고 하죠. 메뉴는 그 어원을 살펴봤더니 라틴어의 미니투스에서 왔습니다. 이 미니투스가 프랑스의 미리뚜가 됐으며 미리뚜가 나중에 메뉴가 되는데요. 이 미리뚜의 의미는 작은 혹은 작은 목록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마이너트에 해당하는 말로서 상세히 기록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보면은 메뉴를 부르는 말이 다양한데요. 영국에선 빌 오브 페어, 프랑스에서는 까르트, 독일에서는 슈파이제 카르테, 일본에서는 곤다떼오로 하는데 그렇지만 어느 나라를 가도 메뉴 하면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는 공통용어가 되었습니다. 메뉴 정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적 정의와 일반적 정의를 같이 보겠는데요. 사전적 정의를 보시면은 detailed list of the food served at a meal, 즉 식사로 제공되는 요리를 상세히 기록한 목록표, 이렇게 그냥 사전에는 풀이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정의는 메뉴는 고객이 알아보기 쉽도록 식음료의 품목과 가격을 작성 기록하여 고객이 식음료를 주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과 식당 간의 식음료 제공을 약속한 차림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절 메뉴의 개요, 2번은 메뉴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고전적인 메뉴 역할은 단순히 식음료의 종류를 기록하고 나열하는 단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경영에서는 메뉴는 식당이 추구하는 영업 행위의 본질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즉, 어떤 종류의 음식을 파는지, 또 가격은 얼마인지. 그래서 우리 메뉴는 보통 입구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서 그 메뉴를 보고서 안으로 들어오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안내자 역할을 하고요. 또 판매 촉진의 도구로서 판매원의 역할도 합니다. 또 판매되는 식음료를 자세히 설명하는 설명서 역할, 식당과 고객과의 상품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는 계약서 역할도 하죠. 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클럽 샌드위치를 15,000원에 먹겠다라든가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불란서 와인을 한 병을 3만원에 내가 구입해서 먹겠다는 그런 돈이 뒤에 보면은 가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약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메뉴의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레스토랑에서는 메뉴가 매우 중요한 걸 알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메뉴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뉴는 수요의 창조를 자극합니다. 메뉴는 레스토랑에서 생산되는 품목과 가격을 표시하고 상품을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메뉴판의 로고와 디자인, 색상 등은 그 업장의 메뉴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되어 고객을 견인합니다. 메뉴의 중요성 두 번째는 업장의 품격을 결정하는 게 메뉴가 되겠습니다. 메뉴의 구성에 따라서 레스토랑의 주방 설비, 주방 요원, 서비스 요원, 재료의 선택과 구매가 결정되고 메뉴에 따라서 음식 수준 및 기술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메뉴는 레스토랑의 품격을 결정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뉴의 중요성 세 번째는 상표 충성도의 획득입니다. 상표 충성도라 하는 것은 고객을 재방문하게 하는 거죠. 예. 한번 레스토랑을 방문한 분이 맛이나 가격이나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방문하게 하는 걸, 그걸 갖다 우리가 상표 충성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우리 꼭 호텔이라든가 레스토랑에만 상표 충성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 제조업에서는 더 이런 예가 많죠. 특히 어떤 분은 가전제품 LG를 산다, 삼성을 산다 하면은 계속해서 그것만 사는 겁니다. 그 제품만. 그걸 갖다 우리가 상표 충성도라고 하는데, 최근 호텔 레스토랑 수준의 외식업체가 많이 생기면서 호텔에서 운영하는 식당들이 손님을 계속해서 방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텔에서는 그러면 상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훌륭한 메뉴를 만들어서 맛과 모양이 뛰어나거나 또 서비스가 독특한, 그 다음에 그 레스토랑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을 내놓아서 고객이 만족하고 다시 지속적으로 찾아오게 하는 고정 고객화를 시켜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메뉴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판매 저항 제거입니다. 판매 저항은 구매자가 상품 구매를 망설이거나 구매 반대를 하는 입장을 판매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판매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레스토랑에서는 가격 할인, 특별 메뉴, 독특한 서비스 등을 시행을 합니다. 메뉴의 중요성 다섯 번째는 고객과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레스토랑에서 고객이 모든 상품을 직접 보고 상품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어떤 만들어진 물건을 보고 기능이나 성능, 디자인을 보고 물건을 고르지만 레스토랑에서는 주문을 해야만이 그때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직접 보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대신 표현하는 도구가 메뉴로서 고객은 메뉴를 통하여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가치를 확인하고 레스토랑에서는 고객에게 그 가치를 보장하는 중요한 매개수단이 바로 메뉴입니다. 제7장 메뉴 관리 제2절은 메뉴의 분류입니다. 우리 교재는 199쪽이 되겠습니다. 메뉴를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제공 시간에 의한 분류, 제공 품목에 의한 분류, 제공되는 기간에 의한 분류,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 첫째 시간적인 분류 보시면 예를 들면 블랙퍼스트, 조식 있죠? 브런치, 아침과 점심에 먹는 사이, 그 다음에 런치, 점심, 디너, 저녁, 이런 시간적인 분류에서 메뉴를 내놓는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공 품목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따블도떼.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프랑스 말인데 불어인데요. 테블도떼하고 따블도떼.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알라카르트. 자, 이런 따블도떼는 세트 메뉴고요. 알라카르트는 하나하나 본인이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기호 요리, 일품 요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제공 기간에 의한 분류인데요. 축제 기간에 나오는 메뉴라든가 계절적으로
꼭 그 시즌에 맞는 그런 계절에 나온다든가, 또 다양한 어떤 특별 이벤트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 분류는 다양하지만 대략적으로 본 교재선 세 가지 정도: 시간적인 분류, 제공 품목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제공 기간에 의한 분류,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 분류에서 첫째, 시간에 의한 분류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사가 제공되는 시간에 따라 블랙퍼스트, 브런치, 런치, 디너, 서퍼,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합니다. 우선 블랙퍼스트 설명드리면은 조식 메뉴는 신속, 간단하면서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조식은 하루 일과의 시작이기 때문에 신속. 세계 각국에서 제공되는 블랙퍼스트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우리가 비즈니스라든가 호텔에서 많이 먹게 되는 아메리칸 블랙퍼스트와 컨티넨탈 블랙퍼스트에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블랙퍼스트는 과일, 주스류, 시리얼, 달걀 요리, 음료, 빵, 토스트와 같은 음식이 제공됩니다.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즉 미국식 조식 제공 순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블랙퍼스트는 세트 메뉴로서 과일이나 주스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리얼인데 시리얼도 핫 시리얼과 콜드 시리얼이 있습니다. 죽이나 아니면 콘프레이크와 같은 그런 시리얼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란 요리를 선택을 합니다. 계란 요리는 8가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계란 요리가 따로 나오면은 거기에는 햄이나 베이컨, 소세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드는 자연적으로 따로 나옵니다. 계란 요리에는. 나중에 커피나 티를 선택해서 마시는 이런 식사가 아메리칸 블랙퍼스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좌측에 그림을 보시면은 계란이 있고요. 거기에 베이컨이 있을 겁니다. 베이컨이 있고 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에는 지금 현재 과일은 없습니다. 과일 대신에 주스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시리얼 같은 걸 또 먹게 되는 이런 음식을 우리가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식 조식으로서, 유럽식이란 말보다는 컨티넨탈 블랙퍼스트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미국식에 비하여 간단한 식사로 주스, 빵, 음료인데요. 이 간단하게 서비스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식 조식은 고기의 순서가 1번 과일 혹은 주스를 선택하고요. 2번은 빵이 메인이 되는 겁니다. 3번은 커피나 티를 선택해서 마시면 됩니다. 우리 좌측에 보시면은 그림이 바로 그 사진이 컨티넨탈 블랙퍼스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리얼이라든가 계란 요리가 안 보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컨티넨탈 블랙퍼스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국식 조식이 되겠죠. 미국식 조식, 즉 아메리칸 블랙퍼스트와 같으나 계란 요리 다음에 생선 요리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보통 컨티넨탈이라든가 아메리칸하고 차별화되기 위해서 우리 영국식 블랙퍼스트라고 하는데, 계란보다는 생선이 더 무겁죠. 그래서 계란 먹고 나서 나중에 생선을 먹는 건데, 생선은 한 토막을, 뼈를 추려낸 한 토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비스 되는 순서. 과일 혹은 주스 선택. 여기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과일이 있죠. 예, 과일이 있는데 그 정도 양이 작은 겁니다. 두 번째는 시리얼 선택합니다. 곡물. 예. 세 번째는 달걀 요리. 네 번째는 우리 달걀 요리라든가 생선 요리는 자연스럽게 빵이 따라 나가죠. 4번 브레드, 그 다음에 생선 제공하고요. 마지막에 커피 혹은 티를 선택해서 먹는 거. 역시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컨티넨탈 블랙퍼스트,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모두 다 세트 메뉴입니다. 가격은 차이가 있죠. 잉글리시가 생선까지 나가니까 가장 비싸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칸, 그 다음에 컨티넨탈은 비교적 쌉니다. 네 번째는 스페셜 블랙퍼스트가 있습니다. 특별 조식이죠. 호텔에서 특별 조식은 고객의 기호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조식에 특별한 품목으로 대체하거나 더 좋은 품목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헬스 블랙퍼스트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같은 예를 들면은 주스도 보통 노멀 주스는 페트병이나 캔에 있는 주스가 나가지만 스페셜 블랙퍼스트에서는 직접 오렌지 주스를 짜가지고 직접 갈아가지고 나가고요. 계란 요리 같은 경우도 보통 노른자는 다 빼고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흰자로만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유를 만약에 손님이 원하신다 라고 하면 우유도 우리 저지방 우유라든가 이런 빵도 보통 밀가루로 만든 그런 빵은 칼로리가 높죠. 그래서 호밀이라든가 귀리 같은 빵을 제공하는, 그 다음에 오믈렛이라고 있습니다. 오믈렛인데 계란에다가 계란을 으깨서 마른 요리인데요. 그 안에 넣는 걸 햄이나 베이컨 이런 고기 종류를 넣는 게 아니고 시금치 이런 걸 넣어가지고 건강식으로 내놓는 게 바로 우리가 스페셜 블랙퍼스트 특별 조식이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가격이 매우 좀 비쌉니다. 다섯 번째는 블랙퍼스트 뷔페가 있습니다. 주로 객실 고객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뷔페로 제공하는 것으로 빵 종류, 토스트, 과일, 주스, 우유, 시리얼, 계란, 그 다음에 햄, 베이컨 등 비교적 간단한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블랙퍼스트 뷔페를 하려면은 객실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이 숙박을 해야만이 이런 블랙퍼스트 뷔페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런치 메뉴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런치 메뉴는 아침과 점심 중간에 제공되는 식사 형태인데요.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먹는 식사가 되겠습니다. 주로 늦게 일어나 아침 식사 시간을 놓치거나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 위해 제공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브런치의 BR은 블랙퍼스트에 BR을 따왔으며 UNCH는 런치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브런치란 말은 블랙퍼스트와 런치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아점이란 말을 좀 쓰고 있죠. 표준말은 아니지만 그때 먹는 메뉴가 브런치 메뉴가 되겠는데요. 이때는 주로 간단한 그런 스낵 종류, 예를 들어서 우동이라든가 샌드위치, 또 그림에서 보여주는 계란 요리 등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그런 음식을 내놓습니다. 이런 브런치 메뉴가 요즘에 현대인들의 식생활 형태라든가 생활 패턴에서 점점 브런치 비중도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런치 메뉴가 되겠습니다. 런치는 시간적으로 정오 12시에서 오후 2시까지 제공되는 식사 메뉴가 되겠습니다. 런치는 저녁 메뉴보다 가볍고 가격도 저렴하며 데일리 스페셜, 즉 오늘의 메뉴라든가 주방장 특선 메뉴 등을 내놓기도 하고요. 또 정식 코스, 많은 그런 풀코스에서 줄여가지고 스프나 앙트레는 메인 디시입니다. 디저트, 커피 이런 순으로 코스를 적게 해서 제공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애프터눈 티가 있습니다. 애프터눈 티는 시간적으로는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경에 먹는 간식으로 영국인들의 식습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홍차와 토스트를 주로 먹는데 오후의 간식이나 새참을 의미하는데 이때 내놓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디너 메뉴가 되겠습니다. 저녁 메뉴는 하루 중에 가장 비중이 있는 식사로 메뉴가 다양하며 가격도 비쌉니다. 조식, 점심보다 여유를 갖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주류 제공 등과 더불어 식당 경영 측면에서는 고객의 욕구 충족과 수익 확보 차원에서 메뉴 구성에 철저를 기하고 중요한 메뉴가 되겠습니다. 제8주 1차시 강의에서는 제7장 메뉴 관리 중에서 1절 메뉴의 개요와 제2절 메뉴 분류에서 식사 시간에 의한 분류를 했습니다. 제8주 1차시 강의 레포트 내겠습니다. 첫째는 메뉴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메리칸 블랙퍼스트에서 간략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순서라든가 아메리칸 블랙퍼스트가 무엇이란 걸 간략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브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써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8주 1차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